안녕하세요. 수지심 곽순혜입니다. 이제 14기맥과 음양, 6장, 6부, 5행에 대해서 다 익히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맥을 이용하실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기맥 중에서 그 45점, 무슨 이거 끝까지 이용 안 한다고 그랬죠? 손끝에서 2절까지입니다. 보통 손끝에서 2절까지도 번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5점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오수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오수혈 안에 들어가 있는 혈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맥을 보시면 손끝에 위치한 혈이 있는가 하면 2절과 3절 매대에 있는 혈들이 있습니다. 기맥의 전체 혈을 질병을 치료할 때 쓰시는 게 아니고 손끝에서 2절까지 혈을 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혈들의 특성을 아시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손끝에 위치한 혈이 있습니다. 이 혈의 이름이 기가 우물처럼 담겨져 있는 혈이다. 그래서 우물정자를 써서 기정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끝에 위치한 모든 혈은 기정혈인데 이게 각각의 기맥, 다시 말하면 각각의 장부에 한 개씩 있기 때문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12기정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폐에도 폐의 기정혈이 있고 심장에도 심장의 기정혈이 있고 그 기맥의 맨 끝혈에 위치한 혈인데 이 기정혈은 어떤 때 쓰시느냐면요. 그 장부의 병이 가장 급성일 때 이 기정혈을 사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급성적인 병기가 발동하는 곳이 기정혈의 위치에서 발동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장부의 병이 가장 급성이다 싶을 때는 그 해당 기맥의 손끝에 위치한 혈, 즉 기정혈을 쓰시는데 주로 사혈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서 손가락에 위치한 기정혈을 해야 돼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정혈 취혈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실 건데요. 자, 우선 그림을 보십시다. 자, 보시면 네 번째 손가락에 이게 폐기맥이었죠. 폐기맥의 가장 끝에 있는 점이 몇 점입니까? C의 13번 점입니다. 이 점이 폐의 기정혈인데 폐의 병이 가장 급성일 때, 예를 들면 급성폐렴이라든지 이런 걸로 열이 많이 날 때라든지 이럴 때 이 자리를 사혈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심포기맥이 있고 심포기맥의 기정혈이 K15번이 있습니다. 이 K15번은 어떤 때 쓰시냐면 심포가 심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기관이고 심장병의 초기 현상일 때 심포기맥을 쓰기 때문에 심장병, 급성심장병일 때 이 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든지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K15번에서 사혈합니다. 뿐만 아니라 팔이 아플 때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바깥쪽에 있는 것이 심기맥입니다. 심장. 그래서 심기맥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이라든지 심장 압박감 또는 고혈압, 급성 고혈압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제15번인데요. 이 자리를 사혈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오시면 간 N1번 점입니다. 여기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1번 점인데 간병이 급성일 때 이 점을 사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술탈이 아주 심하게 났을 때라든지 급성 간염이라든지 이럴 때 N1번을 사혈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F1번인데 이것은 비장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비장과 췌장을 같은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이라든지 할 때 이 자리를 사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위기맥입니다. 위장의 맨 끝선 끝점 이 45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고 급체했을 때 어디를 사혈해야 가장 속효하겠는지를 다 당연히 위장선의 맨 여기 손끝에 위치한 점이 되겠죠. 이 점을 사혈하십니다. 기존에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혈했지만 이제는 그 엄지손가락을 무작정 사혈하는 게 아니라 위장의 기능을 빨리 풀어주는 이 점을 사혈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면에서 기정혈을 다시 알아보도록 한다면 C의 13번 폐기정혈, K15번 심포기정혈, G15번 심장기정혈, N1번 간기정혈, F1번 비장기정혈,
E45번 위장 기정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뒷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새끼손가락 맨 바깥측 이 능선에 흐르는 것이 콩팥 신기맥이라고 그랬어요. 신장의 기정열 제1번입니다. 당연히 급성신장염이라든지 신우신염이라든지 이런 걸 때 사열하지만 의외로 또 열이 많이 오를 때도 아주 좋은 즉효열로 쓰이는 자리입니다. 제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39번 방광의 끝점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급성 방광염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사열할 때고 또 수술하고 나서 소변이 안 나와서 고생할 때 이럴 때 이제 사열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32번은 담 M32번인데 발목에 통증이나 담 결린다 이런 표현할 때 사열을 하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장 D1번 대장의 기정열입니다. 복통이 아주 심할 때 사열하시면 되는데 보통 소화가 안 될 때 복통도 같이 있다면 두 점을 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겠어요? 위장의 45점과 대장의 D1점을 사열하시면 아주 훌륭하겠죠. 자, 이렇게 자기 장부의 병이기 때문에 한 점만 사열하시는 경우도 있고 두 점을 같이 합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장 기정열, 그 다음에 이게 소장 기정열, 하복통이 아주 심할 때 쓰시고요. 3초 기정열, 3초 1번이죠. L1번, 역시 하복통에 쓰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뒷면에서 6개의 기정열이 나옵니다. 자, J1번 신장 기정열, I39번 방광 기정열, M32번 담 기정열, D1번 대장 기정열, H1번 소장 기정열, L1번 3초 기정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정열이 12개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자기 장부에 급성병일 때 사열하거나 한 점만 사열해도 되지만 두 점을 같이 활용해서 사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차 이것은 응급처치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익혀두실 것은 각각 기맥의 맨 손끝에 위치한 혈을 기정혈이라고 부르는데 한 기맥에 하나씩 있으니까 12기정열이 있고 그 기정열의 이용은 그 장부의 병이 가장 급성일 때 사열한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정열 아래 3절 관절에 위치한 혈이 명혈이 됩니다. 이 명혈이라는 것은 3절에 위치한 혈인데 이것도 각 기맥에 하나씩 있게 되기 때문에 12명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혈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혈은 그림에서와 같이 이 3절에 위치한 혈인데요. 폐기맥에서는 폐의 명혈 C의 9번이고 심포기맥에서는 심포의 명혈 K10번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기맥에서는 G10번이 되겠고요. 간기맥에서는 N5번이 명혈이 됩니다. 전부 3절에 위치한 혈입니다. 비장기맥에서는 F5번이 되겠고요. 위기맥에서는 E42번이 명혈이 됩니다. 그 다음 뒷면에서 신기맥에서는 J3번이 명혈이 되고 방광기맥에서는 I37번이 명혈이 됩니다. 담기맥에서는 M30번이 명혈이 되고요. 대장기맥에서는 D3번이 명혈이 되고 소장기맥에서는 H3번이 명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3번이 명혈이 되고 3초기맥에서는 L3번이 명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3절에 위치한 혈이 각각 장부에 명혈이 됩니다. 자, 명혈이라는 것은 자기 장부에 명령할 수 있는 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라는 얘기죠. 허할 때는 좀 보충해주고 그 기가 너무 항진됐을 때는 그걸 빼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장부 기능을 조절할 때 아주 훌륭하게 쓰이는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가 다시 말하면 명혈 자리가 모두 보신다시피 3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폐기맥부터 하나씩 익혀보시면 폐기맥의 명혈 C의 9점, 심포기맥의 명혈 K10번, 심기맥의 명혈 G11번, 간기맥의 명혈 N5번, 비장기맥의 명혈 F5번, 위장기맥의 명혈 E42번, 콩팥 신기맥의 명혈 J3번, 담기맥의 명혈 방광기맥의 명혈 I37번, 담기맥의 명혈 M30번, 대장기맥의 명혈 D3번, 소장기맥의 명혈 H3번, 3초기맥의 명혈 L3번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의 명혈을 또 갖습니다. 명혈이라는 것은 자기 장부의 기능을 조절할 때 쓰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 5점 중에 한 점만 써라 그럴 때 명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급성일 때는 어떤 혈을 쓰겠어요? 배우신 대로 기정혈을 쓰시겠죠. 자, 이래서 기정혈과 명혈이 있고 다음으로 이제 오수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정혈과 이절매 뒤에 5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혈은 내장 기능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5점이 모두 12기맥에 있기 때문에 60혈이 우리 내장 기능을 조절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오수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혈과 기정혈을 알아보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오수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수혈은 혈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기맥이 어느 혈은 45개, 어느 혈은 39개, 어느 혈은 32개 이렇게 있지만 항상 내장 기능을 치료할 때는 손끝에서 이절에 있는 혈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이 5개 혈을 오수혈이라고 합니다. 질병 치료에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오수혈 안에 이미 기정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혈은 항상 병의 급성일 때 쓰신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명혈은 음기맥은 명혈이 기정혈에 포함되고 양기맥은 명혈이 오수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음기맥이라고 그랬어요? 간, 심장, 심포, 비폐, 신이 음기맥이죠. 이 음기맥 안에, 음기맥의 오수혈 안에는 명혈이 포함이 되지만 양기맥, 즉 담, 소장, 삼초, 대장, 위장, 방광에는 명혈이 오수혈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혈이 5개 오수혈 플러스 명혈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수혈만 가지고는 12장부니까 60혈이지만 6장부에 각각의 명혈, 양장부에 명혈 6개가 있으니까 66혈에 의해서 질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이제 한 점 한 점을 확인해 보시면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림을 보시면서 오수혈을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우선 폐기맥의 오수혈 그러면은 폐기맥에서 이미 기정혈이 오수혈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명혈이 오수혈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2절에 있는 혈이 보통 합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디와 메디 끝을 나눈 다음에 사이사이에 한 점을 더 넣으시면은 혈 5개가 됩니다. 이게 오수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수혈의 의미는 질병의 사기, 병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병기가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여기서 사혈을 하는 거죠. 치료해주지 않을 때 내부 깊숙이 타고 들어와서 만성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심포기맥은 K13번이 두 번째 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K8번하고 K6번 해가지고 K6번에서부터 오수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기맥은 G13번과 그 다음에 G9번하고 G7번이 이렇게 돼서 7번, 9번, 11번, 13번, 15번이 오수혈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혈 5개가 오수혈이죠. 자, 그러면 간기맥은 자, N9번과 N7번, 자, 그 다음에 N5번하고 N3번이 오수혈로 들어옵니다. N3번. 자, 그 다음에 비기맥은 F9번, 그 다음에 F7번, 자, 그 다음에 F3번이 오수혈로 들어와서 5개를 이루고 있고요. 위장은 양기맥입니다. 그러면 양기맥은 명혈이 오수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45번, 44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번, 39번, 40번 해서 이 자리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양기맥은 제가 아까 명혈 포함한 오수혈 해서 6점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면에 있는 손가락 오수혈 중에는 위기맥 하나만 양기맥이고 나머지는 음기맥이기 때문에 5점씩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면의 명혈과 기정혈 오수혈을 보겠습니다. 자, 뒷면에서는 맨 가해가 신기맥이죠. 신기맥은 이제 음기맥이기 때문에 앞에서 한 것처럼
맨 2절 메디와 끝 메디와 명혈을 정하면서 하나 사이사이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기맥이라서 이렇게 해서 명혈과 기정열 사이에 한 점 있고 그 다음에 2절 메디와 그 사이에 한 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방광기맥은 양기맥입니다. 그래서 명혈이 오수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치료율이 6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점이 하나 들어가고 명혈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밑에서 3점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3점이 되겠고요. 아이고, 이게 자석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점 조금 그냥 간격을 넓혀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3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담기맥도 마찬가지로 명혈과 기정열 사이에 한 점 있게 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3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혈을 제외한 나머지 점이 오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사이에 한 점이 들어가면서 마지막 점이 되고 그 사이에 2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2점이 이렇게 돼서 오수열이 되겠습니다. 5점. 자, 사실은 이게 메디지만은 간격이 조금 안 되니까 이 메디로 정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디 정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점 하나 있고 이 사이에 점을 하나 더 넣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삼초기맥도 이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만약에 삼초기맥 넣으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또 하나가 이렇게 소장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양기맥은 모두 자, 양기맥 보시겠습니다. 위장, 방광, 담, 대장, 소장, 삼초인데 이 기맥은 모두 6개입니다. 점이. 왜 그러냐면 명혈이 3절에 있는 이 명혈이 오수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6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기맥은 명혈이 오수혈에 포함되기 때문에 5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모두 세보면 66혈이 됩니다. 이 66혈을 가지고 내장을 치료하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손가락이 폐기맥 오수열. 자, 폐기맥의 기정열, 명열. 합해서 5점 오수열. 그 다음에 심포기맥의 기정열, 명열. 합해서 5점이 오수열. 심기맥의 기정열, 명열. 합해서 5점이 오수열. 간기맥의 기정열, 명열. 합해서 5점이 오수열. 비기맥의 기정열, 명열 합해서 5점이 오수열. 자, 음기맥 맞죠? 자, 위장은 양기맥이기 때문에 위기맥, 기정열, 명열 하고 명열이 오수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4점을 해야 오수열이 되겠죠. 기정열과 합해서. 그래서 오수열이 됩니다. 신기맥, 기정열, 명열, 그 다음에 오수열, 그 다음에 방광기맥, 기정열, 명열 이거 빼고 기정열 포함한 하나, 둘, 셋, 넷, 5점이죠. 나머지 담기맥, 대장기맥, 소장기맥, 삼초기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기맥은 명혈을 제외한 5점이 오수열이기 때문에 치료점이 6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음기맥은 명혈 포함한 점이 5점 오수열이 되기 때문에 5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66혈. 자, 그렇다면 질병을 치료할 때 각각 장부에 점 5개를 손끝에서 2절에 있는 점 5개를 오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오수열을 가지고 내장 치료를 하는데 그 내장의 병이 급할 때는 맨 끝에 있는 기정열. 그저 한 점 조절할 때는 명열. 그 병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잘 모르는데 그저 조절할 때는 오수열 5점 모두 이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각각의 내장의 치료로 들어가실 때 어디에다가 침을 낼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폐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급성이다. 그럴 때 이 5점 중에 어느 점을 이용할 거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급성 폐렴이다 그러면 맨 끝에 기정열을 이용하시겠죠. 만성이라면 C의 5번 맨 밑에 있는 혈을 이용합니다. 급성인지 만성인지 잘 모르실 때는 어떻게 5개의 침을 다 놓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수열과 명열 등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